2022년 5월 한국 코인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테라 0.0001달러, 루나 99.99% 폭락. SNS와 코인 커뮤니티는 아비규환이었죠.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사람들, 영끌에서 투자했다가 빚만 남은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이 사태의 주범 권도영이 미국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년형이라던 예상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오늘은 59조 원을 증발시킨 이 역대급 코인 사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도영이 어떻게 수십만 명을 속였는지, 왜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권도영의 사기극은 어떻게 시작됐나? 권도영, 스탠퍼드 출신의 컴퓨터 공학도. 그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20%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권도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테라는 다릅니다. 항상 한 달러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어떻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테라와 루나 두 개의 코인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춥니다. 테라 가격이 한 달러를 넘으면 사람들이 루나를 소각하고 테라를 생성해 차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테라가 한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만듭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권도영은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은행 금리가 1-2%인 시대에 20%라니? 누가 봐도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연 20%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권도영은 테라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2021-2022년 코인 시장 호황기에 테라 루나는 급성장했습니다.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고 권도영은 암호화폐계의 스타가 됐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테라에 돈을 쏟아부었죠. 2022년 5월 죽음의 나선데스 스파이럴. 2022년 5월 7일 테라의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러에서 0.98달러로 떨어졌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테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대로라면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찍어내서 가격을 맞춰야 하는데 문제는 루나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루나가 무한정 발행되자 루나의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5월 9일 테라는 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자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5월 12일 테라는 거의 영원, 루나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단 며칠 만에 5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나선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코인 커뮤니티는 지옥이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올인했는데 결혼 자금 2억이 20만 원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절규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권도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트위터에 I am not crazy라고 썼습니다.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테라 2.0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미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도피, 사치, 그리고 체포. 사태 이후 권도영의 행보는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갔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요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파산했는데 정작 본인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과 미국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도영은 계속 도피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르비아로, 다시 두바이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까지 됐지만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걸린 겁니다. 함께 붙잡힌 테라폼랩스 CF 한창준도 위조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인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도영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몬테네그로 법원은 고민 끝에 미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크고 증거가 더 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 돈 날렸는데 왜 미국에서 재판받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2024년 권도영은 미국 뉴욕으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등. 최대 형량은 100년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 권도영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시스템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 것뿐이다. 나도 피해자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한 거죠. 왜일까요? 바로 플리바게닝 플리바그의 때문입니다. 미국의 플리바게닝은 사법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검찰은 형량을 줄여주는 거죠. 미국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이렇게 해결됩니다. 재판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권도영도 이걸 노렸습니다. 100년형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부 인정하고 10년대로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검찰은 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최대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무징역 15년, 그 의미는 2024년 12월 11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검찰 구형 12년보다 3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파괴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피해 규모. 59조 원은 역대 금융 사기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GDP의 3% 수준입니다. 둘째, 의도상. 권도영은 처음부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부 문서를 보면 이건 오래 못 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인 거죠. 셋째, 반성 없음. 권도영은 체포되기 전까지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받는데 본인은 파티를 즐겼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징역 15년, 미국 교도소 기준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59조 날리고 15년? 1년에 4조씩 훔친 꼴이네.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15년만 살면 나와? 게다가 실제 봉역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범수 감형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10-12년 정도만 있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1900만 달러 약 279억 원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피해액의 0.05%도 안 됩니다. 사실상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권도영의 최후 진술 피해자들의 고통과 저에 대한 비난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6. 한국 송환, 그리고 남은 이야기. 권도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7-8년 복역 후 한국 송환을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는 국제수감자 이송 조약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정 기간 복역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권도영도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으로 오면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한국 검찰도 권도영을 기소했으니까요. 미국 형량과 별개로 한국에서 추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배상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이미 파산했고 권도영의 재산도 대부분 숨겨져 있거나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했고 투자자들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기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59조 원 증발, 20만 명 피해, 징역 15년.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숫자 뒤에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날린 부모님들, 결혼 자금을 잃은 젊은이들, 영끌에서 투자했다가 빚만 남은 사람들. 이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사기다. 연 20% 수익률 무위험 투자.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사기입니다. 둘째, 유명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권도영은 스탠퍼드 출신 실리콘밸리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포장이었습니다. 셋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영끌 대출 카드론. 이런 걸로 투자하면 망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넷째, 분산 투자하라.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게 터질 때 끝입니다. 다섯째,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투자했다간 당합니다. 권도영은 15년을 살겠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